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6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 맞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성명서가 지금 나오고 그랬는데 이용 기자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 3월 1일 오전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비 후보 중 4명, 강병덕, 예. 오수봉, 추민규, 이희청 예비 후보 4명이 예.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내용은 뭐냐면은 전략 공천 철회와 경선 실시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네.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에 앞서 하남시 전 현직 선출직 시장, 의장, 시의원들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건 성명이 아니잖아요? 성명입니다. 이게 다 언론에 배포된 자료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예. 입장문이죠, 입장문. 예. 입장문을 냈고요. 그동안 경선을 준비해온 6명 출마 후보자들을 원천 배제한 결정은 하남 민주당의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최종윤 의원이 앞장서서 이번 결정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문에는 전 하남시장 손현채, 네. 이교범, 김상호 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하남시 의장했던 박미숙, 예. 그다음에 황숙희, 김낙조 이게 시의원들 예, 또 모여가지고 이제 입장을 냈다는 얘기죠. 7명 공동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윤 현 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여러 면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재심을 요청하는 후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당에서는 어디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심사해 주길 당부드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쟁할 어떤 기회를 좀 주자. 그런 거. 갑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어느 한 지역구로는 그래도 경쟁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특히 이제 갑구가 많이 시끄럽고 한데 갑구의 전략공천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4월 10일 총선에 입후보하겠다고 열심히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면서 뛰어왔던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내릴 때에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천심사위원회 기준이 일단은 국회의원이 이제 전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출마를 포기했을 경우는 전략 공천으로 한다라는 거고, 또 가와 나로 분구로 되니까 그 분구에 따라서 또 전략 공천, 아마 그런 논리를 가진 것 같은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그 전략 공천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다가 사퇴를 하거나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거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해왔던 분들은 참 뭔가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게 하남으로 왔다는 건 이건 뭔가 대단한 깜짝한 놀인데, 깜짝하게 수 있는데 여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글쎄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용 후보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친윤 핵관이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하면 반윤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을 여기다가 하남 갑구에다가
전략 공천을 민주당 쪽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이용 후보도 완전히 지금 그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닌데 지금 국힘도 아마 조만간 지금 뭐 경선을 지금 이창근, 이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을 해서 그 외에 또 여러 후보들하고 같이 예비 후보들하고 같이 경선을 해서 후보자를 선출을 할지 예. 아니면 뭐 전략 공천 얘기도 지금 뭐 지금 중앙당에서는 공심위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전략 공천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가 11명이나 등록됐는데 거기서 2명 뭐 어떻게 전략 공천하면 11명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갑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내가 이제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3일이잖아요. 예. 그쪽 캠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뭐 11명 중에 1명이 입후 공천을 받을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매체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는 공심위에서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전략공천 발표가 나고 난 뒤에 갑구 같은 경우는 다시 전략공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노출이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뭐 이영전 의원님은 뭐 어떤 정보 소스가 뭐 없습니까? 글쎄 뭐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일단은 이제 친윤 대 반윤의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갑을로 분구가 됐고 이번에 어쨌든 이제 갑 지역에서 이용 의원과 그동안 이제 이창근 전 위원장이 어쨌든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깜짝 쇼라고 할 수도 있을 이제 그런 모양새 같은데요. 이게 갑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친윤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아마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친윤 대 반윤의 구도로 몰고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전략공천 추미애 전 장관 발표 이후에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약간 또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예비 후보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 전략공천 뭐 철회해달라 그리고 공정한 경선 기회를 달라.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요? 한 목소리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지금 한 목소리로 또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공천에 대해서 전략공천 추장관 전략공천에 대해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자기들 당 얘기도 아니고 남의 당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뭐 좀 거치는 사까지 쓰면서 하는 후보들도 있어서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흔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뭐 철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막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지역 SNS 지역에서 이제 도는 SNS 상에 떠도는 얘기가 이제 철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여기 뭐 미사에서 국힘 예비 후보로 좀 활동하고 있는 모 후보도 페이스북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무로 전략으로 공천받아서 오는 게 좀 웃기지 않냐라고 뭐 썼는데 사실 본인 당사자도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남에. 그렇죠. 본인도 철새. 그러니까 자기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본다면 국힘에서는 이창근 위원장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창근 위원장이 뭐 26년인가 8년 동안 살면서 가장 자기가 자기는 여기가 뭐 고향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힘도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다 여기 하남에 와서 둥지를 틀고 정치적 기반을 지금 뭐 마련하고 도모하고 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됐죠. 그럼 그래서 다 철새 뭐 프레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요번 이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구가 되면서 선거구가 이제 두 곳으로 이제 나눠진 거잖아요. 기존에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증가가 됐어요. 당연히 현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있을 거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견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두 곳 다 전략 공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곳은 전략 공천을 가더라도 한 곳은 그 지역에서 쭉 해왔던 사람들을 그 뭐냐 좀 키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 과정에서 그 당이 그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네. 우리 지역 정치가 발전하려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없어 왔죠. 네, 네. 이번에 분구가 되면서 그 분구를 계기로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멋지지 않을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두 곳을 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확정짓고 간다. 그 대비되는 측면으로 국힘은 그래도 좀 경선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대비되는 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어떨까. 좀 모양새가 좀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국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중앙당에서 그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략을 할지 그렇죠. 경선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민주당 전략은 이제 추전 장관이 워낙에 정치권에서는 거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과연 가능할지 아니면 좀 또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패를 딱 내놨으니까는 그렇죠. 그 패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흘이 걸린 선거판에서. 그래서 아마 국힘에서도 그러니까는 일부 언론을 보면은 그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있은 후 바로 다음 날 2일 날 오후에 이제 하남시 관련된 공천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 촬영이 3일이잖아요. 오늘 안 났고 아마 내일 4일 내일로 지금 좀 윤곽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긴 한데 아마 그게 고심의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철새네 뭐네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전략 공천이 맞다 틀리다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 국힘의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네. 선거는 이기는 게 선이다. 그렇죠. 예. 이기는 게 선이에요. 선거하고 딱 이분법적으로 규정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양당이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공천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해서 추천장관을 전략 공천한 것 같은데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연 하남에 와서 성공을 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네. 또 아니면은 또 다른 반대 효과가 나타날지. 그렇죠.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두고 봐야 예단할 수 없는 되겠지만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발표한 게 아닐까. 그건 우리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 그 발표로 인해 가지고 추천장관 전략공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예비 후보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마음이 근데 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저렇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는 호남 향후에서도 성명을 또 발표했어요. 하남시 호남 향후회가 오늘이죠. 호남 향후 3일날 호남 향후에 관해서 긴급 모임을 갖고 분구가 이루어진 하남시 갑을구 모두를 외부 전략공천으로 발표한 민주당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당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의 하남시 갑을구 동시 전략공천 결정은 선거구 획정만을 기다리며 오직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던 지역 정치인들의 헌신은 물론 민주당의 승리까지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무원칙한 결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주당의 승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무원칙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주요한 결정이 돼가지고 하남시에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 이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런 점에서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 공천제도를 한번 그야말로 그걸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라면 국회의원이라면은 그 지역에 시민들의 뭐 최소한도 추천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지 그냥 뭐 중앙에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거 바로 앞으로는 이제 시정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갑자기 영재 영입했다 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어느 지역에 전국에 막 분산해서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진정한 어떤 시민의 대표를 본다면 이 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요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은 그 법 바꿔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대표로 나오는 사람은 지역 주민의 최소한도 뭐 몇만 명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일단 뭐 응시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돼야지. 그런 거 아무 기준 없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응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국회의원들 시험 보고 뽑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독일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 5세부터 정치 참여를 지역 정치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30대 초중반이 되면은 다 현일 정치인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정치 뛰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 참여는 4, 5세 때부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후보도 뽑고 후보를 자기들 손으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그 국회의원 후보든 발상 후보든 지역 주민들이 그게 바람직한 거죠.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독일식 뭐 민주주의 뭐 그리고 그 지역에 뽑힌 사람은 그 지역의 봉사자 입장에서 그렇죠. 일을 돼야지 무슨 특권을 갖고 목에다 힘주고 뭐 돈 받아가면서 게 아니라 돈 안 받고 그 지역에 그냥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렇게가 이제 이상적인 어떤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봉사한다는 마인드가 사실 중요한데요. 그 지역에 봉사한다고 봐야 되는데.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의원들이 되면 이거부터 한번 좀 입법을 해서 좀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민주당도 하고 국힘도 하고 양당이 공이 다 하는 거잖아요. 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특정 몇몇은 민주당 전략공천을 가지고 굉장히 힐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 힐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전략공천 자체를 하남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전략공천하면 다 그 지역 시민을 무시한 겁니까? 나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자료들을 이런 성명들을 난 왜 내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방송하기 전에 일반 그 주민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뭐 궁금해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추미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뛰었던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추미애가 분이 오냐고 너무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국힘 후보 예비 후보들이 성명을 내는 것도 같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상대당이지만은 같이 고생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고 했던 상황 입장에서 상대 후보를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상대 후보들을 위로하고 하는 뭐 성명을 내고 뭐 입장문을 내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성명 같은 거를 내고 입장문을 내고 하니까는 상대당을 그 뭐 전략공천하면 지역 주민을 다 무시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전략공천 된다가 많은데 거긴 다 그 지역 사람 다 무시해서 양당에다 전략공천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좀 명분도 그건 뭐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것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민주당의 지금 전략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우리가 국힘도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뭐 곧바로 이제 판정이 날 건데요. 과연 기존에 지금 11명 중에서 어떤 분이 될런지 아니면 새로운 또 깜짝 쇼가 되는 어떤 전략이 내려올는지 뭐 내일이면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추전 영향이 됐든 아니면 지금 기존에 뭐 누가 됐든 최종적인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하는 거죠. 유권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 국힘의 예비 후보가 됐든 뭐 또 지금 공천에서 이제 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예비 후보들이 됐든 어필을 하되 또 그 공천에서 뭐 탈락하게 된 예비 후보들도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어필을 하되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경선의 기회는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필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건 뭐 하되 뭐 현명하게 현실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또 국민의힘도 이거 가지고 뭐 남의 집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뭐 할 게 아니고 그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자기들은 난 지금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성명 낼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성명 낼 시간에 나는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나 제대로 된 걸 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하남을 위한, 하남시를 위한, 하남 주민을 위한 공약,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 이런 거를 내는데 몰두를 하고 신경을 써야지. 뭐 남의 당 일에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어차피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잘못했으면은 요거 선택 못 받을 것이고 주민들 그렇죠. 선택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이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는 최선의 수를 둔다라고 바둑알을 놨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최적의 수인지 그렇죠. 악수인지는 지나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지금 저 추전 장관이 5선 그렇죠. 왜 우선 6선 도전하는 거죠? 이번에 6선째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남시 갑구가 쉽지는 않은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향이 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전 장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도 여기에 그 뭐 어떤 특별한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지역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뭐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법무장관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하남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 하남 주민들도 이런 분이 오면 하남 지역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남에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유권자들이 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으로요? 뭐 저는 난 저기 뭐 일단 그 전략 공천에 대한 어떤 평가는 아직 뭐 지금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는 뛰었던 예비 후보들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저도 좀 심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의 그 예비 후보들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뭔가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는 가운데 그 동안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방송을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의 수준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하남 지역이 굉장히 뜨겁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겁게 선거가 됐는데요. 우리 하남 시민의 유권자들의 의식과 그런 수준이 어떻게에 따라서 결국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어쨌든 유권자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요번에 깜짝 놀라셨지만은 좋은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하남 발전에 누가 과연 우리 유익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서 투표에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뭐 우리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힘이 좀 빠지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발표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